사고 있지 않았던 외국인과 개인의 이 수급들이 한국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시장은 분명히 오르고 기회인데 오르는 주식만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른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면 이 다음 버스를 계속 갈아타면서 쭉쭉쭉쭉 계좌를 불려가는 구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축제 장세를 맞이해서 결국 주도주 위주로 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고 이거를 시장의 방향성이 깨지기 전까지, 주도주의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장의 흐름도 보시면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그런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방향성이 깨지지 않는다면 굳이 팔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어떤 돈의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앞전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증권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놓은 자금을 의미하거든요. 이 금액이 무려 3년 만에 60조 원을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다시 나온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입되는 돈의 흐름이 앞으로 한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봤을 때 더 들어오겠느냐 빠져나가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더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환율조차도 최근 단기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외국인들조차도 10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며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도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투자자별 매수세 현황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이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2개월 동안 다시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자금을 한국 증시로 투입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증시를 계속 버티고 지켜왔던 게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쭉 파는 것들을 쭉 받아 먹으면서 사실상 증시를 받쳐 올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올라다가 또 안 들어오고 들어올라다가 또 안 들어오고 계속 간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간 보던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들어오고 있다. 즉 지금까지 크게 사고 있지 않았던 외국인과 개인의 이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들어오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 환율의 하락,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한국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팔고 있던 수급 주체들이 다시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의 흐름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러모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주도주를 공략하는 팁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느냐, 개인들이 뭘 사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주식들로 같이 대표적으로 공부를 했던 게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기존의 주도주들, 그 다음에 엔터, 제약바이오, 원전, 로봇 다 보시면 대표적인 성장주. 게다가 이번 달 기준으로는 확실히 저PBR을 많이 사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사고 있다. 내가 주도주를 공략하기 힘들다고 하시면 외국인 수급만 잘 지켜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혹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개인들이 수급이 몰리면 고점이다. 그 종목 못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으로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러면서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과거 코로나 때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 이때에도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었던 게 거의 다 개인들의 힘이었거든요.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 빼서 다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지원금 받았던 거 주식 투자하고 이랬기 때문에 개인 자금의 힘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주식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선 더더욱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을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파워가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주식을 뭐 개인이 샀다고 해가지고
또는 시장을 지금 개인이 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점 신호로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색깔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개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수급적으로 막 연연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의 그 방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좀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스미스 기존의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잡겠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조선, 방산, 원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올랐죠.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그래도 주도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미리 공부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구나. 올해 초에 같이 기회라고 할 때 주도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할 때 그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인정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다음 버스 타세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주도주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확실히 이 유동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분명히 다시금 성장주뿐만 아니라 저PBR 쪽으로도 돈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에 새롭게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로봇, AI,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이런 쪽을 좀 새롭게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오르지 않은 후발주 내지는 많이 올랐지만 좀 잠깐 쉬고 있다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추세적인 기준을 잡고 진입하는 게 좋겠다. 다음 버스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대신 이 두 번째 요인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시장이 너무 좋은데 내가 산 주식은 안 올라요. 이런 분들 있죠.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시장은 분명히 오르고 기회인데 오르는 주식만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른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 포트폴리오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변화가 늦으면 기회 버스에 올라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심지어 내가 산 주식이 오히려 계속 손실이 커진다? 요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돈이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산 주식이 계속 역행하고 있다? 그럼 이건 문제죠. 이미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입장에서 아직도 내가 산 주식이 계속 손실만 커지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내가 산 주식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은 드넓은 초원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씨앗을 뿌리면 다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름이 풍부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에요. 돈은 많은데 시장이 불안하고 불확실해요. 대표적으로 아직 관세 이슈 안 끝났죠. 그 다음에 지정학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경기는 우리나라 경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수출이 좋은 업종보다 안 좋은 업종이 훨씬 더 많아요. 돈은 냉정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쪽으로만 가요. 보다 확실한 쪽으로만 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흥청망청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보다 확실한 쪽으로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더더욱이 주도주에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거를 좀 판단할 때 있어서 제가 좀 쉬운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최소한 추세는 우리 같이 보자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뭐죠? 주가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의 추세가 어때요? 시장의 추세는 그야말로 불타고 있어요. 자, 상승의 국면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불탔고 두 번 불탔어요. 이렇게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불꽃이 팡팡 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기울기가 두 차례나 가팔라지면서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의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로 꺾이고 있다면 이거는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미 반대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더 오른다고 얘가 오를 수 있을까?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기고 있는 거. 박스권으로. 이런 주식은 한번 순환매가 돌면서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트리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주도주를 공부했다고 하고 그 가운데 특정 기업을 잡아놨다고 했을 때 최소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깨지는 종목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나도 언젠간 꽃을 피울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실 때 투자는 분명히 시장부터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불을 지피고 있죠. 시장이 옆으로 기거나 시장이 꼬꾸라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라는 건 이 옆으로 기고 있는 이 종목을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 시장에서 계속 불을 지피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다리고 있어서 손실은 안 나는데 이거 다 기회비용을 내 걸로 못 만드는 거죠.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수익을 봐야만 되는 게 오히려 이거를 못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시장이 좋은 가운데 시장의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추세가 상방으로 타지고 있는 주식 쪽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최대한 내 포트에는 이러한 상승 추세 종목 위주로 잡아놔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돈이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올 때 이런 주식들을 더 내가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쪽에서 내가 추세 상방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다가 이 친구가 나도 이제 올라갈래. 나도 이제 꽃 피울래. 이러면 이때에 대해서 기존에 잡아놨던 것들로 다시 일로 갈아타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세팅을 해놓고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자라면 더 잘 자랄 수 있게 가지도 쳐주고 혹시라도 봤는데 뿌리가 상해 있어. 그러면은 뿌리채 뽑아내기도 하고 아직은 뭔가 싹이 틀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일단 기다려보다가 싹이 트면 그때부터 더 열심히 가꾸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지금 당장에 시장도 가뜩이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펄펄 쭉쭉쭉쭉 올라가는 상승 추세 종목들은 가지치기 관점으로 생각해서 가지치기 분할 매도를 하라.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라. 덜어내야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내가 비중을 실어 놓은 주식이 계속 수익금이 커질 때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경험을 잘 못 해봤었다면은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부담인 거야. 불안인 거야.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분할 매도로 확정적인 수익을 좀 챙겨놓고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수익금을 챙겨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가 떨어져도 난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쭉 추세를 타면서 어디까지 올라간지 보자. 무럭무럭 더 잘 자라라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C를 잡고 있는데 이게 계속 거꾸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뿌리가 썩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거름이 풍부해도 얘는 꽃을 못 피워요. 오히려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이거는 빨리 뽑아내야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얘가 꽃을 피울 때가 됐는데 계속 기고 있네. 일단은 새롭게 주도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좀 잡아놓고 얘 다시 돌파 흐름 나오면 그때 돼서 다시 잡자 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유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하면 이 다음 버스를 계속 갈아타면서 쭉쭉쭉쭉 계좌를 불려가는 구조가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제가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저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이제 휴메딕스라는 기업을 같이 또 공부했었는데 이 기업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굳이 잡지 않는 거죠. 대신에 분명히 바닥에서 이처럼 박스권을 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모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기다리는 것조차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심만 갖고 있다가 확실하게 여기 돌파가 나왔을 때 오케이 드디어 싹이 텄구나.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럴 때 이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워낙 또 시장이 좋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로
생각보다 빠르게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만큼 확실히 더 상승 추세인 종목 위주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실전 투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스권을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투자금을 싹 다 넣고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흐름이 잡혔을 때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승 추세인 종목 잡겠다고 이미 막 이렇게까지 기울기가 막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가팔라져 있는 주식을 무리하게 따라잡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제일 좋은 건 초보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다음 버스 기준으로 본다면 박스권을 뚫고 드디어 싹이 트는 이런 쪽이 제일 무난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싹이 트고 한번 뿌리를 더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구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가팔라지지 않는, 여기서 만약에 상단까지 뚫어갖고 이렇게 가팔라지면 좀 무리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충분히 그런 주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AI도 나오고 있고 우주항공도 나오고 있다. 로봇도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유동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상방으로 계속 트고 있는 주식은 굳이 다 팔 필요가 없고 최대한 중간중간 가지치기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역으로 꼬꾸라지는 주식은 뿌리를 뽑아내고 새롭게 싹이 트는 주식들 위주로 또 편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쫙 웬만하면은 시장의 상승을 맞춰서 상방을 계속 만들어주는 상승 추세인 주식들 주도주 위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실전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또 팁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부디 이 축제 장세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주도주의 기회로서 다들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도주가 뭔지 잘 모르고 주도주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직 주도주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근데 나는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행부 주인공이라고 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주도주 인사이트 공략반을 주도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실전까지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속성, 저의 노하우도 배우고 실제 매달 그 달의 핵심 주도주까지 같이 공부하는 그 행부 주인공반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상 언제 멤버십 오픈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올해 초에 탑승하신 분들과 함께 주도주 심층적으로 계속 잡는 데 집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규 모집은 이제 닫아놓은 상황이었는데, 워낙 시장이 또 계속 좋고 아직 주도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기준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행부 주인공 반을 통해 주도주에 대한 노하우를 확실하게 좀 전수해 드릴 수 있는 요 구성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얼리버드 혜택으로 10% 할인 이벤트까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다음 주에 안내를 해 드릴 거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다음 펼쳐지고 있는 이 유동성 장세, 이 축제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실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돈의 흐름이 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때 있어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주도주 후보군들과 함께 실전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공부해 봤으니까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하반기 좋은 성과 부디 다들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행부 주인공, 주도주, 기초, 단기 속성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부 되세요.